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 오십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퍼뜨리는지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이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벌떡 놀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정말 성실하게, 겉면성실하게 일만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번 돈으로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아왔던 분들이죠. 또한 그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식 투자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돈, 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현금 또 목돈은요, 목숨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던, 또 그렇게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돈을 모아왔던 분들을 협박하는 거죠. 또한 그분들의 노동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해봅니다. 정말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이 말을 쉽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수중에는, 그들의 통장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까? 저는 많은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은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와 같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망한다더라 달러 사 모으자. 또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금 사 모으자. 자, 그래서 낭패를 본 분들 한두 분이 아니죠. 어떤 재테크 투자라도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누가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짐작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튜브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려서 광고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라고 해서 결론은 뭡니까? 주식 투자해라 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즉 주식 투자로 유도해야만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에 대한 실체, 본질, 팩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 가치 하락,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돈 가치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돈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즉,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은요, 인플레이션 가운데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떤 겁니까? 하루에도 돈 가치가 10배, 100배 떨어지는 경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래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오래전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빵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지금 원화로 따지면 1억 원을 들고 가야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휴지 조각이 되죠. 자, 그렇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떤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체로 후진국이거나 또는 국제 교역이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들에서 많이들 나타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주 석유 강대국이었습니다. 석유 장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후진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반대로 국제 교역은 아주 낮았습니다. 석유 하나만 수출 품목이었죠. 그런데 그 석유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나라 경제가 뒤집어진 거죠. 즉 석유 장사를 잘하고 있을 때 수출한 돈으로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즉 산업 다각화. 이 베네수엘라는 전혀 그러지 않고 석유로 번 돈을 펑펑 쓰기만 했죠. 그러다가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었습니까? 국제 교역이 아주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GDP 기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9위, 10등 안에 드는 강대국입니다. 또한 수출 기여도가 세계 1위, 즉 한국 경제 GDP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무슨 말입니까? 국제 교역 비중이 아주 높다라는 뜻이죠. 또한 한국 경제, 특히 수출은요, 글로벌 경제 지표 1순위입니다. 즉 글로벌 경제 지표를 판단할 때 한국의 수출 지표를 가장 먼저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수출 품목이 아주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국가도 아주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통계의 신속성, 즉 한국은 지난달 수출 결과가 세 달 1일 날 바로 통계로 발표됩니다. 그런 등등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글로벌 경제 지표를 확인할 때 한국의 수출 통계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블룸버그 선정, 블룸버그에서요, 최근에 2021년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경제 흐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풉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것을 빌미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 돈을 많이 공급하는 유동성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한다. 즉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이 공급이 많아지고, 즉 유동성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는 대단히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진국이나 또는 경제 교역 규모가 낮은 국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요, 기본적으로 소비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곧 경제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 예년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된다면 이때 주식형 자산, 주식 직접 투자라든지 주식형 펀드 또는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은 돈 가치 하락을 상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실제 투자 여부, 실제 주식 또는 주식형 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한다면 내가 가진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은
각각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이것은 당연히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호구 조사를 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요, 60세 이후 은퇴자의 경우 기본 자산은 은행이나 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not bad죠. 나쁘지 않습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즉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주식형 또는 혼합형, 이때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을 믹스한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 자산이라고 하는데, 일부 자산은 주식형 또는 혼합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요, 연 4%, 5%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많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는 기본 자산과 일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기본 자산과 일부 자산을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재정 형편 또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할 때는 총 자산 수익률을 돈 가치 하락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은행 예금 또는 주식형 자산 또는 부동산 등등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꼭 내가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합산해서 총자산 수익률이 돈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관리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돈 파는 가격 전문 즉답. 오늘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서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하고 다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물가가 늘 오르죠. 매년 오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이 말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후진국이나 경제 교역이 아주 미미한 국가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전혀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한국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가능성 자체로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매우 낮다. 그렇지만 각각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총자산 수익률, 이때의 총자산 수익률은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또 예금, 주식형 자산을 다 포함한 총자산 수익률을 돈 가치 하락 이상, 즉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돈 가치 하락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단어를 함부로 표현하는, 함부로 말하는 정보들은 가급적 차단하시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킴과 아울러 나의 정신 건강을 이롭게 관리하는, 나의 정신 건강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찾으셔서 1:1 채팅창 이용해서 상담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